원균은 무식했다. 1564년 원균에 붙인 원준량은 규칙을 어기고 아들 원균을 무과 초시에 응시시켰다는 죄로 탄핵당했다. 실언, 술주정을 자주 했다. 많은 장수들과 백성들이 원균의 허물을 지적했다. 징비록과 선조실록에 따르면 임진왜란이 터지자 박홍은 경상 좌수영의 함선을 침몰시켰다. 원균도 경상 우수영을 불태운 후 병력을 해산시킨 채 판옥선 70척, 화포, 군기를 모두 바다에 빠뜨렸다. 옥포 만우 이울룡이 원균에게 강력히 항의했다. 장수는 적과 싸우다 관할지에서 죽는 것이 본분입니다. 도망가는 원균을 부하 이영남이 말렸다. 군인의 임무는 이기든 지든 적과 싸워야 합니다. 적이 많다고 해서 당왕의 부대를 해산시키고 도망친다면 국왕께서 언젠가는 문책할 것입니다. 그러나 원균은 한 척만을 가지고 도망친 후 곤양에 숨어 있었다. 초유사 김성일의 보고가 그렇다. 원균은 고성의 빈 성을 탈환하라는 명을 받고 나아갔다가 적이 오자 두려워 다시 후퇴했다. 조선 판옥선은 대포가 장착되어 있었다. 일본 함선은 대포가 없었다. 원균이 조정에 장계를 올렸다. 제게는 한 척뿐이나 죽기로 싸우려 하니 이순신이 제게 원군을 파병토록 명령을 내려주시기를 청합니다. 판옥선 4척을 이끌고 이순신과 합류했다. 원균은 수급을 베는 데만 몰두했다. 반면에 이순신은 부하들에게 수급을 베지 말라고 지시했다. 조선 수군의 전술은 포를 쏘고 불화살을 사용해 배를 침몰시키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 이순신은 조정으로부터 군량과 무기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했다. 군량을 자체 조달하고 무기도 만들었다. 원균은 배에 어여쁜 기생을 태우고 출전하기도 했다. 원균은 이순신 휘하의 아군 함선이 적에게 포위되었는데도 못 본 채 했다. 명나라에서 화공에 쓰는 무기 화전을 주었다. 원균은 이순신에게 나눠주지 않았다. 편견에 사로잡힌 속 좁은 선조는 원균을 지지했다. 선조는 도원수 군사 5,000명을 원균의 수군으로 배치시켜 주었다. 삼도 수군 통제사 이순신의 군사들을 육군으로 배치시켰던 것과 너무 대비된다. 원균은 종성부사를 지냈다. 능력이 부족해 인사고과에서 최하점을 받기도 했다. 1591년 전라좌도 수군 절도사가 되었으나 사간원에 의해 직위해제되었다. 사간원에서는 원균의 부족한 능력을 이렇게 비판했다. 전라 좌수사 원균은 전에 수령으로 있을 적에 인사고과가 최저점이었는데 반년이 지난 오늘 좌수사에 임명된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나이 젊고 병법에 탁월한 사람을 선택해 보내셔야 합니다. 윤두수 등의 서인들은 원균을 옹호했다. 류성룡, 권율에 대한 불신은 원균에 대한 호평으로 이어졌다. 동인이 남북인으로 분당한 뒤에는 우두머리인 이사내를 비롯한 북인들 역시 원균을 옹호했다. 이사내는 원균의 후원자였다. 1595년 8월 원균은 사헌부에서 탐욕스럽고 포악하다는 등의 죄목으로 탄핵을 받았다. 이때 원균을 적극 옹호하고 나선 자가 선조였다. 선조는 원균은 분수를 알아 넘치지 않는다. 명장을 이렇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라고 반박했다. 선조는 사헌부가 계속 원균의 파직을 건의하자 크게 분노했다. 오늘날 장수는 원균이 으뜸이다. 어찌 쉽게 그를 탄핵할 수 있겠는가. 사헌부에서 선조에게 말했다. 충청 병사 원균은 사람됨이 범람하고 탐욕, 포악하기까지 합니다. 원균은 군역을 방면해주고 그 대가로 콩종자를 거두었습니다. 백성들에게 무리하게 형벌을 주었고 잔혹하게 일을 처리해 죽는 자도 많았습니다. 원망하고 울부짖는 소리가 도 전체에 가득합니다. 이런 자를 다스리지 않을 수 없으니 파직함이 마땅합니다. 선조는 답했다. 윤허하지 않는다. 충청병사 제임시 1596년 초 청주의 상당산성을 무리하게 재축성했다. 완성된 직후 비가 오자 다시 무너져 버렸다. 백성들의 많은 원망을 들었다. 김순명이 선조에게 말했다. 충청도의 인심이 대부분 원균을 불편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사헌부는 지속적으로 원균을 탄핵하고자 했다. 이원익이 선조에게 아뢰었다. 원균에게는 군사를 미리 주어서는 안 됩니다. 전투에 임해서 군사를 주어 돌격전을 시켜야 합니다. 평상시에는 군사를 거느리게 하면 반드시 원망하고 병사들이 배반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하들이 원균의 지휘 능력에 대해서 불신했다. 선조는 이순신을 냉대했다. 원균은 높이 평가했다. 선조는 이순신을 크게 의심했다. 반대로 원균을 치켜 세웠다. 이순신이 공을 세워 보고하면 장수가 싸워 이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신하들의 계속된 원균 탄핵을 두고 선조는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1597년 7월 원균은 전략 전술 없이 한산도에서 견내량,
칠천량을 거쳐 부산 가까이 진격했다. 그런데 외선의 유인에 걸렸다. 격군들이 지쳤다. 가덕도로 배를 돌렸다. 가덕도에 정박해 400명의 군사들이 물을 실으려고 배에서 내렸다. 원균은 정찰도 하지 않았다. 외적이 매복하고 있었다. 원균은 아군을 버리고 도주했다. 영등포에도 외적이 있어 정박할 수 없었다. 배설의 반대를 무릅쓰고 다시 칠천량으로 이동했다. 원균은 술만 마셨다.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 넋이 나갔다. 경계에도 실패했다. 왜군 두 척이 조선 군량선 네 척에 다가와 불을 질렀다. 외적 본진이 오기도 전에 늘 하던 습관 그대로 원균은 아군 배를 불사르고 도망쳤다. 칠천량 해전에서 거북선 3척, 판옥선 148척이 침몰, 실종되었다. 외선은 8척이 침몰되었다. 장수들을 포함해 7, 8천 명이 죽었다. 왜군 전사자는 500명이었다. 원균은 거제도로 피신했다가 왜군에 의해 죽었다고 전해진다. 원균은 도망쳐서 숨어 살다가 죽었을 수도 있다. 원균은 교만할 뿐만 아니라 전략 전술이 없었다. 지혜 없는 장수 하나가 수많은 병사들을 바다에 빠져 죽게 했다. 조선 수군을 전멸시켰다. 무능한 장수는 10번을 참수해도 지나치지 않다. 왜냐하면 무능한 한 명의 장수로 인해 수만 명의 병사가 죽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도 평택에 있는 원균의 묘소는 넓고 심지어 평화롭다. 정유재란이 끝나고 선조가 원균을 이순신, 권율과 똑같은 선무 1등 공신에 명했다. 지금도 선조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